조국 전 장관이 강원도민TV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진보 진영이 잘 돼야 저희 조국혁신당도 잘 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투표장에 나오셔서 지역구가 1대1 구도로 정리되어 있는 걸 전제로 하자면 그 1대1로 정리된 진보 진영의 지역구 후보를 찍어주시라.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도 쓰러지고 저희는 바닥에 쓰러져 있겠죠. 그런 생각이 없다. 투표장에 꼭 나오셔서 조국혁신당을 꼭 찍으시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거 전략입니다. 민주당을 공격하지 않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을 타파하는 우군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선전을 기원하며 응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 법안인데요.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과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이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전국에 김건희 현수막을 붙였다면 부결을 막진 못하더라도 반발은 거셌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이 아니면 재추진한다 해도 거부권에 또 가로막히겠지만 총선 이후가 설령 그런 형편이라 해도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뇌물수수, 최상병 사건, 이태원 참사, 중국 선열 모독, 독도 관련 국방 정신교재, 엑스포 지랄 외교까지 묶어서 반드시 다시 재추진해야 합니다. 쌍특검 부결은 대통령이 가족 사건을 힘으로 덮은 중대 사건입니다. 정상적인 언론 지형이라면 이 뉴스가 포털을 덮어야 했지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국민 스스로 찾아보고 깨우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와 1대1 생방송 토론 응하겠다. 이런 뉴스가 뜨길래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KBS, TV조선, 채널A, MBC로부터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 요청이 있었고 한동훈이 응하겠다 답했다는 뉴스입니다. 하나의 방송사도 아니고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처럼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토론 결과가 어떻든지 한동훈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재명과 1대1로 토론한다는 것 자체로 윤석열과 차별화되고 공식적인 대선 주자로서 각인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과 같은 급처럼 되는 그런 역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한동훈과 1대1 토론을 제안했고 아직 제안이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상대를 이재명 대표로 한다니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결정권이 없으며 얼굴마담에 불과하고 어떤 총선 결과에도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영향가도 없고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지만 하고 안 하고를 국민이 이미 계속 거론할 게 뻔한 상황에서 응하지 않을 때 종편들이 어떻게 이용할지를 두고 조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TV 토론이 성사될지도 궁금하지만 깊이 있는 공방이 가로막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면 토론으로 얻게 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쌍특검을 포함하여 민주당이 다루고 싶어하는 분야를 국민의힘에서 받을까요? 생방송이라니 토론 주제와 형식, 토론의 방법이나 시간, 사회자를 결정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하는데 총선 안에 그런 합의가 끝날까 의문이 듭니다. 양측의 패널 한 명씩 데려 나오고 질문은 사회자가 아닌 출연자들에게 하게 하고 최소 3회 이상 서로가 반론하도록 정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응해도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서로가 공격하고 방어할 주제는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민중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선언한 3.1절입니다. 정신 나간 놈들이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떠듭니다. 나라가 없었으니 상임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건국절이며 최대 기념일로 여깁니다. 미국인 그 누구도 7월 4일이 건국절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3.1절은 순국선열을 기억하는 기념일에 불과할까요? 7월 4일생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정부의 부도덕한 명령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애국이냐, 아니면 부도덕한 정부를 도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애국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영화라고 보통 평가하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7월 4일은 잘 아시다시피 영화 속의 주인공의 생일입니다. 주인공의 생일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생일입니다. 미국의 생일이자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만 이날은
미국이 독립한 날이거나 독립되어 정부가 수립된 날이거나 헌법이 제정되어 공포된 날이 아닙니다. 그럼 7월 4일은 어떤 날일까요? 지금 이승만 건국절이니 이런 정신나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건국절인 7월 4일은 영국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의 13개 주 대표들이 모인 날입니다. 모여서 뭘 했길래 건국절이라 부르고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13개 주 대표들이 모여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이 7월 4일입니다. 독립을 한 날이 아니고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날이 7월 4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꼴통들과 다르게 미국에선 1776년 7월 4일을 미국이 탄생한 생일이라 하고 건국절이라고 부르며 가장 큰 기념일로 여깁니다. 영국군을 아메리카 대륙에선 몰아낸 건, 영국군이 아메리카 대륙을 떠난 건 7년 뒤인 1783년 9월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이 제정되어 각 주에서 승인된 날은 영국군이 떠난 뒤부터 4년이 지난 1787년 9월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미국 연방 정부가 수립된 때는 1789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으로부터 정부 수립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1776년 7월 4일을 건국절이라 부릅니다. 수국 꼴통들의 주장대로면 미국의 건국절은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건국의 이야기인데 이 건국 서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이고 이날을 자랑스럽게 기념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수국 꼴통들처럼 나는 7월 4일 그날을 독립기념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선언만 했을 뿐이니까 건국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국민 안에는 없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재헌국회가 시작된 날이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에 시작된 것처럼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날입니다. 미국의 건국절인 7월 4일은 대한민국에 비춰보면 3.1절, 1919년 3월 1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조차도 1949년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4대 국경일을 건국서사에 맞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개천절, 3.1절, 광복절, 재헌절 순서로 정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왜 정했는지는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날이 개천절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점입니다. 김인현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를 건립하는 게 건국이고 그래서 3.1절이 다른 이름으로 건국절입니다. 미국에서 7월 4일에 독립하자고 뜻을 모은 날을 독립기념일, 건국절로 부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건립된 계기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1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라는 문구는 광복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견고히 해야 한다. 이것이 재헌 헌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서사이고 우리나라의 3.1절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건국절이자 독립기념일입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독립기념일이 가장 대표적인 국경일이고 누구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개천절에 해당하고 독립기념일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선언일로서 미국의 탄생일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겐 이미 건국절이 있습니다. 3.1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이름 자체가 건국절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승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새로 기념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서사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민족 정신을 파괴하면서 한국을 지배하려 날뛰고 있습니다. 수국 꼴통들에게 빼앗긴 나라에서 하루빨리 독립하고 뚜렷한 역사관과 시대정신으로 무장한 이들이 국회에서 다수가 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산다는 의식이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 한민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내 아들의 아들에게 내 딸의 딸들에게 나 있는 곳 비록 어둡고 못 매질 이뼈를 조각내도 날 불쌍히 여기지 말라 날 위해 울지도 말라 내 갈라진 목소리가 창살을 넘어갈 때 희망은 가둬질 수 없으니 서대문 형무소 역사 8호실 차가운 바닥 위
대안이 살았다. 거기 대안이 살았다.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느님께 기도할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상천 이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에 대안이 살았다 내 바람은 지금은 갈라진 목으로 부른 이 노래 부르튼 입술로 부른 이 노래가 빽빽한 저창살에 넘어간 나비가 돼 내 아들의 아들 딸들의 딸 해변 좋은 날 모두 같이 손잡고 불러지기를 넘고 당당히 불러지기를 마름으로 반인 충만함으로 간절한 영원히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좋은 날 내 새끼 꽃가신 신경 내 사랑 손잡고 서울거리를 걷고 싶소 그날을 나는 꼭 보고 싶소 나 지금 있는 곳 비록 어둡고 자유롭지 못해도 대안이